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3월 9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분열과 갈라짐을 치유시키는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부탁하면서 최종 선거의 결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오픈해 봐야겠지만 거의 7%가 넘는 상황에서 0.8%의 박빙. 일단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15년 만에 유가 폭등,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올 한 해 개솔린으로 $2,000, 식품 구입에 $1,000, 최소 $3,000를 더 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미국의 79%가 비록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다시 한번. 미국인의 79%가 비록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LA 가솔린 가격은 하루 만에 13.3센트가 올라 갤런당 5불 65센트 평균 가격입니다. 7불 넘는데도 꽤 있습니다. 아직 미국 살아있네요. 내가 좀 더 힘들어도 저 푸틴 악마 같은 놈한테 이 지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뚜벅이로 걸어다닌다 하더라도 차를 팔아버리고 바른 결정을 해야죠. 재선을 앞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연례 주정 연설을 통해 캘리포니아식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개솔린 가격을 언급하고 세금 환급을 약속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 잡기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 화랑 청소년 재단 등 남가주 한인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에 본격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 달러가 모이는 등 활발한 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콩키뉴스와 책 읽어주는 미즈놀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의 강원도 산불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신 미즈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는 75만 명이었던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내년엔 4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학생 숫자가 크게 줄면서 사우스 LA 등 미들시티의 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 누적수가 주민 4명 중 1명꼴인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이 중 44%인 390만 명이 지난 12월 이후 석 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모기지 금리의 일시적인 하락과 연준의 금리 인상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열풍이 불면서 시세보다 10만 달러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엑선모빌이 석유 증산을 위해 25년 전 최악의 해안 유출 사고로 폐쇄된 연안 유정을 재가동하겠다는 제안을 3대2의 투표로 거부했습니다. 병참 문제 등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목전에서 정체되어 있는 러시아군이 앞으로 수일 내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발표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서방에 더욱더 강력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인근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는 136억 달러 특별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17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계속한 메이저리그 노사가 오늘 아침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의 노사 문제가 심각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단축 시즌으로 시작이 될 것 같죠. 기다리다 못한 대한민국의 김강현 선수는 한국 신세계와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빨리 잘 타협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에 관한 요 바이든의 행정연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연구가 아니라 행정명령 서명.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입니다. 조금 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021년 11월 비국가 발행 디지털 자산은 시가총액이 2016년 11월 초 약 140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달했다면서 통화 당국들은 세계적으로 CBCD를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도입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많은 활동에 대해 기존의 국내 법률과 규정을 통해 다뤄지면서 일관성 없는 통제로 인해 미국의 정부의 접근법의 발전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 성인의 16%, 특히 18세에서 29세의 경우 43%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유, 2명 중에 1명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소비자와 투자자 및 기업 보호, 금융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완전성, 범죄와 불법 금융의 퇴치 및 예방, 국가안보, 인권 행사, 역량, 금융 포석과 형평성, 기후변화와 오염에 가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며 이 접근법은 국가와 소비자,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할 것이고 불법 금융과 관련된 위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시스템과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위협 예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행정명령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당국자들은 그간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능성을 부인해 왔는데요. 금융업계에선 디지털 달러 논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CBCD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연준은 지난 1월 디지털 달러와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현재 코인, 블록체인, 코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위험성,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인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가상화폐는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구글페이 이미 생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코인 측에서도 이제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과 일명 잡코인이라 그러죠. 구분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발표가 딱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급등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7.76% 급등해서 3,018불. 조금 밀렸네요. 41,906불을 가르치고 있고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잠시 제가 요약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내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내일은 CPI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시장은 지난달에 7.5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대드게 바운스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저께 월요일 날 급등, 그렇죠? 월요일 날 급등, 대드게 바운스 있을 것 같아서 어저께 좀 팔았던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플러스 3.39, 다우는 플러스 2.00, S&P 500은 플러스 2.55로 푸른 초장, 오랜만에 보는 푸른 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 국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비굴하게 나토 가입을 요청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푸틴을 만나는 조건으로 뭐 어느 정도 서방이 듣긴 되게 좀 서운한 얘기지만 뭐 이따위로 안 도와주면 일단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자국민을 살려야 되는 게 먼저겠죠.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곧 그러니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가가 내리잖아요. 유가만 내리잖아요. 그럼 방산주는 왜 계속 가냐고요?
전쟁과는 상관없이 주변국들이 여전히 군비 예산을 늘리고 무기를 사는 것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많이 내렸던 종목들. 자, 반도체가 역시 시장을 계속 이끄는 것으로 보여지죠. 보면 오늘 엔비디아가 선두네요. 플러스 6.34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꼭 인텔이 따로 노네요. 엔비디아와 AMD가 함께 놀고 인텔이 따로 놀아요. 이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 잘 가는데, 마이크론도 그렇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나이키, 스타벅스, 어저께 러시아 시장 철수 안 한다고 버텼다가 폭락하고 다시 철수한다고 그랬다가 살짝, 하지만 시장이 마지못해 철수하는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그닥 큰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시장을 해봐라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빠르죠. 우리가 아무튼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장을 보면 그렇죠. 여전히 시장의 매수 세력들은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버텼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장이 이제는 보답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하는 게 힘드신 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미즈노래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라니맘다 매일매일 지금도 실전 녹방 영상과 STM 멤버 시장을 해봐라 영상에 정말 퀄리티 있고 재미있는 살아있는 영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광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